이 주요 변경사항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글자가 막 작게 보인다. 뭐 그게 괜찮아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다 찾아보실 거잖아요. 찾아보시면 요런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찾아봐 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요런 글자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회를 갔다 나올 때 제일 슬픈 말이 그런 거거든요. 왜 맨날 서영고만 해요? 뭐 왜 상위권 학교만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우리의 갈 학교는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이 찾는 방법을 이렇게 찾으시는 게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본다고 보면 글자잖아요. 이 글자가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궁금증을 낳거나 이러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들으시면 좋겠는데, 아까 이사랑님께서 작년 거 듣다 오셨다 그랬는데 작년 거랑 다르죠? 다를걸요? 제가 지금 저는 항상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작년 거랑 좀 다를 거예요. 내용이. 자, 물론 뭐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뭐 제가 끌어가는 거나 얘기하는 게 좀 다를 텐데,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요. 여기서 이런 걸 봤어요. 전형이 신설됐어. 근데 이 글자가 뭐냐면 논술 전형에 344명이 새로 생겼다. 근데 논술 100%로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논술이 생겼어. 그랬대 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 저 대학에 갈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저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보내야지? 예,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1차적으로 어떤 과목 논술을 보는 거지? 인문계열은 어떤 과목 논술을 볼 거고 자연계열은 어떤 과목 논술을 볼 거지? 그럼 그 인문계열은 어떤 걸 보고 자연계열은 어떤 걸 보는 건지를 뒤에 상세 내용에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걸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뭘 듣고 저건 뭐지? 궁금하면 더 집중해서 듣게 될 거고 집중해서 찾아보게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찾아보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야 엄마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 또는 엄마 이렇게 해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되고 이런 게 좋더라. 너도 해봐 까지는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하지 말고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되니까 좋더라. 야 아빠 이 나이에 배우는 게 있네. 엄마 이 나이에 배우는 게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가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예. 거기서 더 나가서 너도 해봐까지 가면은 애들은 반사적으로 안 한다니까. 하기 싫어진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뭐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논술은 어떤 과목으로? 수능 최저는 얼마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대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는 얼마지? 그러면 야 344명인데 그럼 경영에 해당하는 인원 몇 명일까? 뭐 아니면 국문에 해당하는 인원 몇 명일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빨리 넘겨가지고 그거를 딱 보실 수 있잖아요. 예. 밴드에 물어볼 수도 있죠. 밴드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밴드에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지만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찾아가지고 밴드에 오셔가지고 묻지 않고 와가지고 저 오늘 이거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고 자랑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 찾아봤다고. 우리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가 오늘 뭘 봐가지고 새로 봤는데 저만 처음 아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하고 밴드에 알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학업 우수형에 면접을 페이지하고 서류 100%로 선발한대요. 그러면 그러면
작년까지는 2024학년도까지는 면접도 하고 서류평가도 했는데 서류평가만 100%로 하고 면접은 없어진대. 그럼 면접은 없어지니까 그러면 혹시 서류평가 방식이 변하는 걸까? 이런 걸 한번 궁금해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서류평가 방식이 변했는지를 2024학년도랑 2025학년도랑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럼 학교에 전화해갖고 물어보는 거죠.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100%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그럼 서류평가 방식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왜 못 그래요? 내가 전화하는 걸 그 대학에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애를 떨어뜨려요? 아니요. 대학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질문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들도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들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꾸 이런 것들을 새로 알아보고 새로 안 거를 같이 나눠보고 이것들을 자꾸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자면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계열과 관계없이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인정함. 수시, 정시 모두. 정시는 알겠는데 그럼 수시는 최저에서도 수학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계열 구분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그런 방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궁금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탐구는? 그쵸? 탐구는 그럼 어떡하지? 탐구도 제한이 없나? 이 대학은 탐구는 제한이 있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궁금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 추천 전형 인원 해서 고교별 추천 인원을 3학년 재적 학생의 4%에서 2024학년도까지는 4%였는데 그 4%를 여기에 있는 학교별 12명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는 줄어드는 건가? 늘어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글자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을 해 나가시면서 이 학교에는 그러면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더 늘어난 거니까 애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겠구나. 그럼 우리 학교의 추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되셨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주요 변경사항에는 인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방법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이 대학처럼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다 집어넣은 대학이 있어요. 이렇게 이 대학들이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네모에 집중해서 보시면요. 여기는 인문 안에 인문 1, 인문 2, 자연 안에 자연 1, 자연 2 이런 식으로 세부 계열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2024학년도에는. 근데 2025학년도에는 이렇게 해당 모집 단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3개밖에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6개의 세부 계열이 있었는데 여기는 3개의 세부 계열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세부 계열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계열을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적용 모집 단위가 변화가 됐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 적용 모집 단위가 이렇게 변화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걸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보니까 여기서처럼 여기는 25, 25, 25, 30 탐구가 25, 25, 25,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보면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딱 변했구나. 그러면 탐구의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됐구나. 그럼 이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된 탐구가 여기 25가 20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30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이 25가 여기로 가서 40으로 바뀌었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탐구의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하나는 여기에 분명히 정치, 외교, 경제, 행정, 국제무역, 응용통계,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은 사회계열 그런 건데 수학이 40%나 들어가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문 2에 35%였던 게 40%로 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자연과학, 자연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열의 변화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계열도 이 대학은 계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언어 중심, 수리 중심. 그럼 궁극적으로 통합형 수능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변화가 있는 거구나. 통합 수능에서 계열이라는 거를 통합 수능에서 인문 자연 계열이라는 걸 쓰지 않는데 대학은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라는 걸로 나누어서 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집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 대학은 그런 걸 아예 탈피를 하고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이라는 걸로 바꿔서 하는 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 계열도 들어가 있고 자연 계열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되셨죠? 이게 어떤 대학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법을 지금 우리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다. 그래서 인원보다는 방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처럼 보면 여기에 최저학력 기준이 2024학년도에는 없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생겼구나 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면접은 있다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 여기서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의 교과백으로 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와 면접을 했었는데 이거 2025학년도부터는 교과 100으로 바뀌는구나. 그럼 이 대학은 면접을 없애는 대신에 그쵸? 면접을 없애는 대신에 최저가 생겼구나. 그럼 궁금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까 뭐가 궁금해야 된다 했죠? 면접은 없어지는 대신에 최저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궁금해하죠? 여기는 최저가 뭐지? 최저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아주 친절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11쪽을 참고하라고 친절하게 몇 쪽에 있는지도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많이 볼 수 있다니까요.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저것 많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물론 뭐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족이죠? 핑거족이 아니라 핑프족. 핑프족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시는 거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저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 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11쪽에 가면은 최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맞출 법한데 아니면 이 최저를 맞추자고 얘를 꼬셔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잘 해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친절하냐면 2026학년도 사전 예고도 있어요. 멋있죠. 2026학년도 사전 예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 우리 이렇게 바꿀 건데 지금 1학년들은 전형 계획안을 보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에 학교를 열심히 다녀라 또는 이런 준비를 해라 라는 거를 미리 2026학년도 사전 예고를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대학은 2026학년도에 정시 모집에서 교과 이수와 출결 등의 평가를 도입할 거래요. 이게 연대인데, 연대가 2026학년도에 이제 교과 이수 현황하고 출결을 이제 정시 모집에서 도입을 할 거다. 그러니까 고1들은 교과 이수 같은 것들을 열심히 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추후에 공지를 할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은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보실 게 많다니까요. 요것만 해도 한 보름 가지 않겠어요? 한 학교에 한 3일 보고 3일 보는데 5개 학교를 본다. 그러면 보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실 게 있어야 애만 보시고 안 살지.
그쵸? 예, 다른 것도 막 이렇게 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왜 말 많았잖아요. 그 이제 뭐 인문계 의대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정시 수능 지정 영역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교 자연계열로 오려면 뭐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정을 폐지하는 거예요. 이제 폐지한 한 예로 이제 요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대상은 유형 1, 자연계열 모집단위 대상은 유형 2, 그다음 국제계열, 통합계열, 체능계열 모집단위 대상은 유형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계열이 필수 응시 영역이 모두 고국어, 수학이 공통과 선택 다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다 풀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런 발표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죠. 이제 요렇게만 하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요런 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표가 안 나오죠. 저희가 보도자료 낼 때 요런 표를 다 드려요. 다 이제 그 언론사에 다 보내거든요. 표를 다 보내는데 지면의 한계상 이런 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걸 듣고 그러면 다 터진대. 다 열린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옆에 뭐라고 돼 있죠? 계열별 가산점을 신설해. 즉 인문사회계열인 유형 1은 사회탐구 과목 응시 시 해당 과목의 탐구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와, 그러니까 사회탐구를 하든 과학탐구를 하든 우리 학교 인문사회계열에 올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학교 인문사회계열에 올 때는 사회탐구 애들한테만 3% 가산점을 줄 거야. 반대로 자연계열과 같은 경우는 유형 2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응시를 했으면 3% 가산을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잘 해보면 과탐을 해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 3%의 가산을 주니까. 뭔지 이해되세요? 물론 탐구 변환 점수는 수능 이후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조정을 할진 잘 몰라요. 조정을 할진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저 상황으로만 보면 사회탐구를 응시한 아이들이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인 유형 1에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통과 사회탐구를 하고 우리 학교 의대에 지원하는 거 막지 않겠어. 그런데 과학탐구한 애들한테 가산점을 주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확통 사탐해가지고 무조건 의대를 갈 수 있다가 이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씩. 이런 거 누가 정리해 주면 좋겠죠. 정리해 줄 수 있죠.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리해 드릴 건데 그걸 정리해서 이게 알게 되면 그걸 누군가한테 듣게 되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건 휘발성이 강해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잊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찾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잘 안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예. 과탐 하나 사탐 하나 하면은 과탐에 하나 주든지 사탐에 하나 주든지 하겠죠? 그건 주겠죠. 과목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